우리나라의 전투기 주권을 상징하는 KF-21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기술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오픈 아키텍처와 KF-21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은 전투기 독자 개발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항공우주 강국들조차 몇십 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던 그 길을 우리는 이제 막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이강우는 공군 조종사로 20년을 복무한 뒤 전역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외국제 전투기를 조종하며 느꼈던 아쉬움과 갈증이 그를 한국 항공우주 산업으로 이끌었어요. 시스템 통합 전문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강훈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을까? 강훈이 처음 KAI 연구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각국의 기술 자료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설계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훈의 눈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보였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조립이지 창조가 아니야. 강훈의 속삭임을 들은 서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였던 유진은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 KF-21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유진도 강훈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진짜 우리 전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의 말에 강훈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은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의 F409,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의 기술, 무장 체계는 유럽 연합의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설계 소프트웨어조차 외국산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강훈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진은 강훈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픈 아키텍처라는 개념을 아세요? 유진이 펼쳐 보인 자료에는 컴퓨터 운영체제의 발전사가 담겨 있었어요. 폐쇄적이었던 시스템들이 점차 개방되면서 더 강력하고 유연해진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품이 서로 다른 회사 제품이어도 하나의 표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강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되 그것들을 우리 방식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한 조립업체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지휘자가 되는 거군. 강훈과 유진은 그날 밤늦게까지 오픈 아키텍처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과 적응력이 바로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최문석 사업단장은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각국의 전투기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의 F-16, 러시아의 수-52 시리즈, 중국의 J-10, 유럽의 유로파이터까지 모든 것이 수십 년의 축적된 기술력 위에 서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문석의 고민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엔진 하나만 해도 수조 원의 연구개발비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고 레이더와 무장체계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설계도를 그리는 소프트웨어마저 외국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사업단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강훈과 유진이 문석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강훈의 손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제안서가 들려 있었어요. 오픈 아키텍처 기반 시스템 통합 방안이라. 문석이 제목을 읽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강훈이 나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단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각 분야 최고의 기술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유진이 컴퓨터를 켜며 보충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은 미국 엔진을 쓰다가 나중에 우리 엔진이 개발되면 쉽게 교체할 수 있고 레이더도 이스라엘 것에서 유럽 것으로 또는 우리가 만든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죠. 문석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각 나라마다 기술 표준이 다르고 보안 문제도 있을 텐데.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강훈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그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각각의 외국 기술들이 우리 전투기 안에서는 우리 언어로 대화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유진이 화면에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띄웠습니다. 마치 UN 총회 같은 거예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지만 동시통역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우리 전투기가 그런 동시통역 시스템을 가지는 거죠. 문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기술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이건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해보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희석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과학기술 윤리 전문가였던 정희석은 국방부에서 KF-21 프로젝트의 철학적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네요. 정희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방이라는 것이 과연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우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은 없나요? 강훈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개방은 기술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기술들을 골라서 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언제든지 더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정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철학의 선언이기도 하네요. 문석은 제안서를 다시 펼쳐보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하지만 이걸 군 수뇌부에 설득하는 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준비한 오픈 아키텍처 제안서를 놓고 군 관계자들과 기술진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앉은 정성원 시험비행단 리더는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 엔지니어,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정성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전자장비를 내고 블록 조립하듯이 쉽게 교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진은 침착하게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겼습니다. 단장님, 현재 우리 전투기는 각 장비마다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공통된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면 어떤 회사의 레이더든 우리 전투기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이지 무기 체계가 아니야. 정성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투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 개념으로 조종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순 없어요. 강훈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보세요. 미국 장비와 이스라엘 장비를 연결하려면 몇 달씩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시선이 뒤로 향했습니다. 임소라 대표였어요. 항공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소라는 오늘 회의에 참관자로 참석했었습니다. 표준만 맞으면 어떤 회사든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소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나 해외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오픈 아키텍처가 도입되면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경쟁할 수 있어요. 정성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럼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의 부품이 들어오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표준이 필요한 겁니다. 강훈이 설명했어요. 지금처럼 각 업체마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도 어렵죠. 하지만 모든 부품이 같은 표준으로 만들어지면 오히려 품질 관리가 더 쉬워져요. 소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KF-21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기술력은 있는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이 방식이라면 정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성원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문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 단장님,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정말 안전한가요? 외국 업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잖아요. 정성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훈이 대답했어요. 예를 들어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엔진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스라엘과 문제가 생기면 레이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져요. 하지만 오픈 아키텍처라면 언제든지 다른 대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유진이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얻어요. 지금처럼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면 우리는 영원히 조립업체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정성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우려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열리면 권력도 분산됩니다. 지금까지 소수의 대기업과 군 관계자들이 독점하던 영역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였어요. 좋습니다. 정성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완벽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KAI 연구소 한쪽 면담실에서 정희석 박사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정희석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오픈 아키텍처는 단순한 기술적 개념이 아닙니다. 정희석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국가 안보 철학의 선언이자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인터뷰어가 질문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희석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폐쇄적 시스템은 통제하기는 쉽지만 발전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반면 개방적 시스템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 시각 연구소 실험실에서는 강훈과 유진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있을 시스템 통합 시연을 앞두고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유진 씨,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돼요. 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건지 말이에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건 기계 이야기 같지만 결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늘을 설계하느냐의 이야기죠.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했어요. 어떤 엔진을 쓸지, 어떤 레이더를 장착할지, 심지어 어떤 회사와 계약할지까지도요. 그런데 오픈 아키텍처가 도입되면 그 권력이 분산되겠죠. 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회사들이 KF21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원 단장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마도요. 강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군대 같은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며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한 항공 부품 샘플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테스트용 부품을 가져왔어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표준 규격에 맞춰서 제작하신 거죠? 네, 밤새워서 완성했어요. 소라가 부품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이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강훈이 부품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품질이 정말 좋네요. 이 정도면 어떤 대기업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소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거든요.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최고 품질로 보답하겠어요. 유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소라 대표님 회사 부품이 시스템에 완벽하게 인식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픈 아키텍처의 힘이에요. 강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부품들이 마치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된 것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그때 실험실 뒤편에서 정희석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실험 현장을 둘러보러 온 것이었어요. 흥미로운 광경이네요. 정희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술적 구현이 아닐까 싶어요. 소라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민주주의요? 정희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소수가 독점하던 권력을 다수에게 분산시키는 것, 능력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아닌가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모델이네요. 강훈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른 아침 KAI 시험 비행장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오픈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한 시스템 통합 시연일이었어요. 활주로 한쪽에는 KF-21 시제기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각국에서 온 관계자들과 언론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성원이 관제탑에서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과연 저 이상적인 시스템이 실전에서도 통할까? 강훈과 유진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산 엔진, 이스라엘산 레이더, 유럽산 무장 시스템, 그리고 소라의 회사를 포함한 여러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품들이 모두 하나의 통합 시스템 안에서 작동해야 했어요.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유진이 관제실에 보고했습니다. 정성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시스템 가동해주세요. 첫 번째 테스트는 엔진과 항공전자 시스템의 연동이었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신호들이 하나씩 점등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가동합니다. 기술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곳곳에 빨간색 오류 메시지들이 나타났어요. 시스템 충돌 발생. 레이더와 통신 장비 간 인터페이스 오류입니다. 관제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참관하러 온 군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해외 관계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했어요. 정성원이 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강훈 고문, 이게 당신들이 말한 자유야. 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분명히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했는데. 유진이 급히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류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류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관람석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몇몇 해외 관계자들은 아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론과 현실은 다르군. 한 군 관계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소라가 관제실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회사 부품도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성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시연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훈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으며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유진 씨, 뭐가 잘못된 걸까요?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분명히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했는데. 그때 소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저도 이 프로젝트의 일부인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함께 원인을 찾아봐요. 분명히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세 사람은 연구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줄의 코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각 부품 간의 신호 전달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잠깐 이상해요. 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기 타이밍 오차가 있어요. 레이더 신호와 통신 신호가 동시에 처리되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소라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럼 신호 처리 순서를 조정하면 되는 건가요? 강훈이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각 시스템이 대화할 때의 순서와 타이밍을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의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새벽 5시, 유진이 마지막 코드 수정을 완료했어요. 자, 이제 테스트해봅시다. 컴퓨터 화면에 하나씩 초록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됐어요. 또 유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오늘 다시 시연을 해야 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시험 비행장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밤새 문제를 해결한 강훈, 유진, 소라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성원이 관제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어제 실패를 목격한 관람객들은 반 정도로 줄어 있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예리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 점검 완료했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강훈이 마지막으로 각 부품의 연결 상태를 확인했어요. 소라 대표님 회사 부품도 완벽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소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중소기업이 만든 부품이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성훈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 엔진 시동.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9 엔진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파라미터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엔진 정상 작동 중입니다. 두 번째 단계, 레이더 시스템 가동. 어제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관제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스라엘 엘타의 레이더가 천천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신호가 나타났고 통신 시스템과의 연동이 시작되었어요. 레이더 정상 작동. 통신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관람석에서도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럽산 미사일 시스템이 전체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만들어진 장비들이 하나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무장 시스템 통합 완료. 모든 타겟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국산 부품들의 통합이었습니다. 소라의 회사를 포함한 여러 중소기업들의 부품들이 차례로 시스템에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국산 항법 장치 연결 완료. 통신 중계 장치 정상 작동. 소라테크 제조 센서 모듈 완벽 연동. 소라의 얼굴에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작은 회사가 만든 부품이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 통합 완료되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관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수십 개의 장비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가 즉시 무장 시스템으로 전달되었고 엔진의 상태 정보는 실시간으로 항법 장치와 공유되었어요. 심지어 소라의 회사에서 만든 작은 센서 하나까지도 전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KF-21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했어요. 하늘 위에서 전투기는 마치 살아있는 독수리처럼 우아하게 날아올랐습니다. 통제탑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각 시스템의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고 모든 수치가 완벽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한 해외 관계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0분간의 시험 비행이 끝나고 KF-21이 안전하게 착륙했을 때 관제실은 잠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정성원이 천천히 강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강훈 고문 사과하겠습니다. 정성원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한 질서군요. 강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유진이 소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진짜 해냈어요. 하늘에서는 KF-21이 승리의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시연 성공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항공우주업계가 KF-21의 오픈 아키텍처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각국의 기술진들이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분석하려 한국을 찾았습니다. 프랑스 다소 항공의 수석 엔지니어 피에르 마르탱이 KAI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30년 동안 전투기를 만들어 왔지만 이런 유연한 구조는 처음 봐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기술 고문 제임스 윌슨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각 부품을 이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다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강훈이 그들을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저희가 추구한 건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기술의 민주화였습니다.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유진은 국제군사기술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 포럼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이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연 건 신뢰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유진의 말에 담긴 철학이 새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배운 것은 진정한 강함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힘이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독일의 한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시스템이 개방되면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지 않나요? 유진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개방과 보안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표준화된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각 업체가 제멋대로 만들 때보다 훨씬 체계적인 보안이 가능해졌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자국의 방산 프로젝트에도 이런 개념을 적용해보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오픈 아키텍처의 파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회사는 KF21 프로젝트 참여 이후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소라가 새로 확장한 공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직원이 2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200명이 넘어요. 소라의 성공은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표준만 맞추면 누구든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자 전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부산의 한 정밀기계 업체는 항법장치 부품 개발에 뛰어들었고 대구의 전자회사는 통신 모듈 제작에 도전했습니다. 대전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시스템 통합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어요. 문석 사업단장이 상황 보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3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80%가 중소기업이에요. 정성원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더군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줄어들었어요. 강훈이 연구소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네.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야. 유진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선배님, 해외에서 견학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일본이랑 싱가포르에서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거네요. 정희석 박사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KF21의 진정한 성과는 비행기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산 생태계 전체를 바꾼 것이죠. 이제 우리는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되었어요. 밤하늘에 KF21의 야간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빛 사이로 우아하게 날아가는 전투기의 모습은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누비는 독수리 같았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강훈은 이제 환갑을 앞둔 나이가 되었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때가 되었어요. KAI 연구소의 한쪽 사무실에서 강훈은 자신의 후임자가 된 엔지니어 김민준과 마지막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 모든 자료가 당신에게 넘어갑니다. 강훈이 두꺼운 설계 도면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도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강훈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지. 창밖으로는 KF21의 양산형 전투기들이 현대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된 KF21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며 한국 방산업계의 위상을 크게 높여놓았습니다. 유진은 이제 KAI의 기술 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오픈 아키텍처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유진에게는 해외 스카우트 제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국에 남아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네요. 유진이 강훈의 사무실을 찾아와 말했어요.
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씨앗은 원래 있었어. 우리는 그냥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을 뿐이야. 소라의 회사는 이제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 KF-21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공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소라의 성공을 본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용기를 얻어 방산 분야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픈 아키텍처 덕분에 우리나라 방산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라가 신공장 준공식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정성원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보수적이었던 그는 이제 오픈 아키텍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장 혁신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정성원이 국정감사에서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투기는 세계 어느 나라 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문석 사업단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KF-21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그의 리더십도 높이 평가받았어요.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문석이 국방 관련 국제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이것은 협력의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앞으로 모든 방산 프로젝트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정희석 박사는 여전히 철학자이자 과학기술 윤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KF-21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그 자체로는 선악이 없습니다. 정희석이 대학 강의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 기술의 성격이 결정되죠. KF-21은 개방과 협력의 철학이 만들어낸 선한 기술의 사례입니다. 마지막 날 강훈은 연구소 옥상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 위로는 KF-21 편대가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요. 선배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강훈이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만든 게 아니야. 하늘을 누구나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바꾼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철학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훈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네도 언젠가는 후배에게 이 모든 걸 넘겨줄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이 꿈을 잘 키워나가주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KAI 연구소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새로운 꿈을 품고 있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제트 엔진 소리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KF-21의 야간 순찰 비행이었습니다. 오픈 아키텍처라는 철학 위에 세워진 이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협력과 개방의 상징이 되었어요. 폐쇄는 권력이 되지만 개방은 철학이 됩니다. 기술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KF-21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에는 이제 우리가 만든 우리 모두의 꿈이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DNA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